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 같은 경매 고수는 물건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걸 할 건데, 철저히 그냥 제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초보자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건을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고수들은 물건을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어떤 물건 위주로 보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릴 건데, 다른 어떤 경매 고수분들이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 다른 학원 원장님들은 어떻게 물건을 고르시는지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뭐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물건을 검색하는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스피드 옥션을 항상 늘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스피드 옥션 들어오시면 일반적인 물건 검색하는 건 아주 쉬워요. 위에 경매 검색에서 종합 검색, 검색 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검색은 종합 검색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법원별로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서울지법은 서울지법 전체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지법 전체 해놓고 매각 기일도 오늘 거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오늘 이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주거용을 더 원한다. 주거용을 다 체크하셔도 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아파트만 보겠다. 아파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일반적인 물건을 검색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도 총 32건밖에 없어요. 경매 물건이. 이 정도로 요즘에 참 물건이 참 적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경매 검색에서 하위 탭의 밑으로 쭉 옆으로 가보시면 특수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특수물건으로 가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본원 전체, 전국을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겠죠. 저는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권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법 전체로 우선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밑에 있는 특수물건 조건을 체크를 해서 해요.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사건이면 선순위 임차권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재개발구역, 전세권 매각, 항고 있는 사건 이런 것도 보고, 건물만 매각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순위 전세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만 따로 체크를 해서 저는 보는 편입니다. 재건축구역, 전세권에 의한 경매, 형식적 경매도 체크를 해보고, 선순위 법정지상권, 공유분할 경매, 그리고 건물 매각 제외, 예고 등기, 선순위 가등기, 이런 것들, 재매각, 지분 매각, 선순위 가처분, 이러한 것들, 대지권 미등기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요. 별도 등기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조건을 좀 추려요. 왜냐?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물건들은 초보자들이 쉽게 달려들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물건들은 입찰을 하면 저도 맨날 떨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좀 어려운 것들, 좀 문제가 있다던가, 권리 분석이 쉽게 안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저는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 서울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하는 게 370개가 있네요. 예, 많죠? 많아요. 그럼 이 물건들을 다 보느냐? 네, 저는 다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봐요. 근데 물론 여기 보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유형이 아닌 것들, 제가 지금 체크한 것들은 아무래도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1회차부터는 사실 조사한다기보다 관심 있는 물건이면 나중에 체크는 해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건물만 매각이고, 예고 등기에 대지권 미등기,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초보자들은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클릭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다 보면은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건물만 매각으로 나와 있었죠, 좀 전에. 네, 건물만 매각이네요. 건물만 매각이면 이거는 법정지상권과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게 되고, 자, 여기 가처분의 예고 등기 이런 내용도 많죠.
저는 또 이제 이러면 낙찰을 받으려고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공부 삼아서,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도 가르쳐 줄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봅니다. 분석하다 보면 어쨌든 뭐 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봐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우선 프린트는 해요. 프린트 해놓고 여기는 모든 물건 다 보는데도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지금 서울만 했지만은 이제 또 경기도권도 또 추려서 또 보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이 중에서 한 8개, 10개 정도를 추려서 우선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하고요.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 보인다, 좀 조사의 가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저는 우선 출력을 해요. 그리고 현장부터 갑니다. 근데 현장에 막상 갔을 때, 가자마자 그냥 바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참 괜찮네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막 현장에 가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뽑은 물건이 다 괜찮고 좋지는 않아요. 결국 물건을 검색하고 이런 거 찾고 이런 것들도 결국 시간은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투자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현장 나가서 또 조사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또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물건을 보는 것들도 점점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특수 물건 위주로 이게 본다라는 거고요. 초보자인 분들은 이렇게 특수 물건 위주로 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선 분석도 안 될 것이고, 낙찰 받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종합 검색에서 우선은 원하는 목적이 뭔지부터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거용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좀 하고 싶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체크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어떤 그런 수익형 모델을 갖고 싶다. 그럼 상가들, 여기는 상업용은 다 체크해도 되겠지만 시간 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상가 점포라던가 그냥 통상가라던가 근린상가 등등등, 뭐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 아니 오피스텔도 괜찮겠죠, 업무용. 이런 식으로 골라서 체크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냥 무조건 돈 되는 물건이 하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목적부터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목적으로 하겠는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뭐 누가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좋다더라, 오피스텔이 좋다더라, 뭐 토지가 좋다더라.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목적이 뭔지 그것부터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오늘은 뭐 제가 물건을 검색하는 기준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저처럼 그렇게 특수 물건 위주로 뭐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간단한 설명입니다.